거침없고 리얼한 지역의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기자님께서는 이제 뭐 취재 현장을 다니시니까 더욱 더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변호사님은 이제 뭐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선거 분위기 좀 느끼시나요? 완전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번 선거 완전히? 예. 거의 뭐 일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남북대화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뭐 저기들 후보자들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렇게 분위기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은 저 선거 끝나면 통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분도 원래는 이게 평소에는 인기 없는 몸매인데 네. 남북 평화 분위기에서 아주 환영받는 몸매를 가지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 또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6.13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면에서는 이 공천 문제 때문에 계속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청 타임즈 안태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6.13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오실 때마다 자꾸 이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영받는 몸매라고 나는 거는 사실 첫 번째 방송 때 변호사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보면 안 잊힐 얼굴이다. 그랬더니 이제 또 기자님께서는 또 바로 받아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비교 영상 한번 영상이 누가 더 부담되나?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환영받는 몸. 뭐 이런 멘트 때문에 봄철 개편 때도 살아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서서 이제 6.13 지방선거 공천 파열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얘기를 좀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끊이질 않는 공천 잡음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 맨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총론격으로 정당의 분위기 먼저 좀 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많이 기울었다는 느낌을 다 갖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이 이제 비상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고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사공이 너무 많아서 인물들이 너무 넘쳐나요.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파열음이 아주 심각하고 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영화는 이제 사라지고 지금 청주시 도의원 선거구에 아직까지 한국당 예비후보가 없는 곳이 한 곳이 내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럼요.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러나 나라도 살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그 공천 잡음이 심합니다. 또 뭐 여기에 그 바른미래당 이런 데는 이제 다당제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청주시장 후보 그 공천을 놓고 지금 뭐 다시 덤벅대는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니까 지금 여러 정당이 다 대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넘쳐나서 후보자를 누구로 할 거냐, 순번을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고 우선 번호를 줄 거냐라는 문제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물난이죠. 근데 바른미래당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인물난이. 원래는 다 심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의원은 물론 기초단체, 자치단체장까지도 못 내는 형국이 많으니까요. 지역이 많으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초단체장까지는 보통을 내는데 탈당이 아주 거의 뭐 분물 이러듯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한 뭐 10여 명 정도가 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사실 기존의 기초단체장들이 더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도전한다거나 경쟁자가 된 경우도 많고 특히 이번에 보면 민주당의 공천 경쟁이 가열된 거는 또 이번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 후보들이 또 투입이 됐어요. 지금 그걸 보면 그만큼
기존에 이제 과거에는 시민단체들이 참여율이 적었잖아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뭐 사실 대놓고 뭐 이제 그 공천을 요구할 정도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그런 점이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다른 미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방송 녹화는 오늘 내일 이렇게 뭐 좀 재심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당초 임원경 전 도의원을 공천했던 바른미래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도 사퇴한 임 전 의원 대신 신 전 위원장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9일 공천을 받았던 임 전 의원은 중앙당이 신 전 위원장 재심을 수용하며 경선을 결정하자 탈당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입한 도의원 임원경 전 도의원이 그렇죠. 예. 이제 후보가 됐다가 다시 그렇죠, 재심하는 그렇죠. 과정이 전략 공천으로 공천을 받은 네, 거죠. 그게 이제 손학규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제 영입한 사람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쪽에서 좀 힘을 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원관 전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대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심을 신청하고 그러면서 그 재심 논의가 바로 끝나지 않고 좀 굉장히 좀 논의가 경론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요. 뭐 물건도 아니고 줬다 뺏었다. 공천 잡음을 얘기했을 때 아마 피크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보면은 유승민계의 무관심. 청주는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도 후보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안철수의 방심. 이렇게 해서 손학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임원경 도의원이 청주시장 후보가 됐다가 안철수 그 전 의원께서 갑자기 눈치를 채고 이게 아닌데 하고서는 그래서 재심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한다면 이명경 의원이 사실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 이제 손학규 이제 후보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당을 바꾼 경우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막 어필을 많이 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많았던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들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이제 미투 운동이 이제 덮치면서 민주당 맞죠. 또 민주당 그러면서 이제 그 충남 그 안희정 지사가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충북에는 뭐 충주 전 시장을 역임했던 우건두 그 후보가 이제 그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10년 전 뭐 일하고 하는데 내용은 뭐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투 운동이 한번 그 이제 제기가 되면 어떤 뭐 상당한 타격을 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유행열 청주시장 후보가 32년 전 그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까지 터지면서 이제 사실 중도 사퇴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건도 그 전 충주시장 대응을 보면 그 유행열 후보는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미투 운동도 있었지만 후보자 자질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김인수, 김상문 후보가 서로 뭐 후보가 바뀌는 일까지 있었고 이런 문제도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이 너무 안정권이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는 서로 그 뭐라고 할까 논쟁도 심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뭐 마타도어 같은 것도 심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당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으니 아직 뭐 후보를 안 내겠다도 아니고 뭐 이게 전략공천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곧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이게 상황이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장은 경쟁자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죠. 미투의 본질과 상관없이. 근데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권의 교두보라는 그 의미가 있고 그분이 예전에 그 또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해서 이제 와신 상담했던 것, 또 그 경쟁자가 없는 상황, 당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중앙당의 고민이 매우 깊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거기다 제천에 국회의원도 재선거 또 하니 권석천 의원이 바람을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충주 지나서 제천까지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과연 밑으로 어떻게 결론 낼지. 기자님이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듣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사실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천 파열음 관련돼서 뭐 그런 들리는 얘기도 혹시 없어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는 게 남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사국이 많은 저 민주당 같은 경우 재심 신청을 몇 명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또 어떤 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그래 그리고 거기 보면 실명도 다 나와요. 야,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그 항의를 하니까 민주당 뭐 기초의원 같은 거 항의하니까 가나 2명만 후보로 이렇게 발탁을 해야 되는데 답은 준 경우도 막 나왔어요. 이번에 뭐 이번에 아주 뭐 그만큼 어떻게 자신감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무마책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경우죠. 이게 공천 심사의 논란은 주로 이제 공심위가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즉 정치인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는 외부적으로는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지역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고 실력을 그분들이 행사했다. 뒤에서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결정이 됐다라는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전횡을 저지르니까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객관화하는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현재 나온 결과도 영향이 미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막 다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여기 그런 경우에는 저 들은 얘기니까. 민주당에서 그게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 같아요. 너무 많은 그 지원자들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역위원장들한테 전현직 국회의원들한테 힘이 실린 측면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죠. 내부 간의 알력이나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공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사람 챙기기, 줄 세우기, 패권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밑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는 시민단체 후보를 갖다가 강력하게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압박을 좀 하다 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참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압박하니까 밑에 이제 그 후보들이 기초의원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저 위원장은 도대체 그거 자기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고 이런 반발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어쨌든 그 시민단체 후보를 내면서 강력한 아마 이제 압박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순번이나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방식이나 이런 사실 당의 공헌도를 많이 따지거든요. 공헌도를 볼 때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 그 피부를 못 느끼는 거죠. 거리감이 있는 거죠. 괴리감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모시던 지역위원장한테 불만을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2.3 공천위원장한테 가서 뭐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민주당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역의 전현직 실권자들, 전현직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있으니까는 줄을 서시오 딱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것 같아요. 공천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죠? 뭐 탈당하고 이런데 민주당은 워낙 그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긍하는 불만이 있어도 표출을 하지 못한 이런 그 아주 특이한 형태가 지금 김 기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 패널 분들하고 얘기를 대화를 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게스트분이 이렇게 대답이 많지 않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니 뭐 좀 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 얘기 좀 할까요? 애매모호한 공천 심사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질 논란, 자격 논란이 거론되는 후보들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주경실련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여야가 다 똑같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원 후보들을 공천이 된 사람들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물 손괴죄를 했던 사람, 무슨 뭐 배임 증제죄를 저질러 벌금을 받은 사람, 또 뭐 잘못된 계약을 해서 자치단체 손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뭐 그 전에 무슨 물난리 파동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불당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논란이 질타가 아주 큰 그런 상황이죠. 재물 손괴를 하고 물난리 외유를 갔다 오고 다 다시 돌아와서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답답한 게요. 지금 공천이 그분들이 됐잖아요.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발표를 그분들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까요? 왜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이 되는지. 한번 부끄러운 거 한 번만 겪고 가자. 대중들이 있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청주시만 해도요.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군 단위만 가도 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청주시만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단히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냥 무릅쓰고 가면 당선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처사죠. 결국 이런 상황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공천 방식이 공천 방식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략 공천이 있고 경선 방식이 있고. 경선 방식도 그 클로즈드형이라고 그래서 클로즈드형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당원만 투표하는 게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경선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의원들이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길이 안 되면 이 길. 뭐 이런 식으로 이 길 안 되면 이 길.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탁 내놔도 그것이 안 먹히죠. 잘 내놓기도 힘들고 그 실행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는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잡음이 얘기가 많다는 것은 공심이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뭔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을 때 여기에 부합되는 모든 관계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아닌 오히려 공심위 때문에 공심위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당의 공천심사위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 잡음이 많았고 논란이 많아서 그 공천심사가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이제 비난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뭐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열심히 했다. 그런데 공천심사위원회가 옛날처럼 거수기 역할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역은 나번을 준다. 그러니까 신인을 앞에 둔다. 또 뭐 각종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했는데 예외 없는 규칙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잡음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위원장이 청주시 한 선거 같은 경우는 가번하고 나번만 정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번이 다시 공천이 됐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푸시를 해서 그런 것이다. 입김이 그럼 작용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원칙과 그 정치 구도와 여러 사이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돌파할매를 많이 맞고 있지 않느냐. 욕은 공심위가 먹고 칭찬은 지역위원장이 대체로 이 한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당의 역사가 워낙에 미천하기 때문에 일괄되고 고정된 어떤 공천 기준,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앙의 공천 심사위건, 지역의 공천 심사위건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중앙의 패권자, 지방의 패권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거의 다 전혀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천심사에 대해서 논란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의미 있는 공심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그렇게 봐요. 상당히 이제 공심위 역할이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천이 안 되면 지역위원장이고 뭐 당협위원장 다 나쁜 거고 다만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정말 같이 공천 경쟁한 사람 중에 제대로 뽑혔느냐 이런 판단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공심위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이분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문제의 발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준을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기준을 딱 정해서 나는 이거대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중앙의 패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심사 기준을 딱 해놨으면은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당기고 뭐 풀고 막 해버리니까는 공천 심사 과정에 논란이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자꾸 이제 잡음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멀리하게 하는 또 요인도 되고 이런 사례도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예. 이제 아름다운 그런 미덕이라고 그럴까?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렇고 이제 가하고 나를 이제 두 명 공천하는데 예. 누가 봐도 가번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당인데. 예. 근데 그 나번 받을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협위원장한테 이 사람이 남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번을 가고 이 사람보다 내가 역량이 나니 내가 남원을 가겠다. 오히려. 이렇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어려운 지역 정치. 근데 좀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공천 파열음의 재발 방지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공정한 어떤 그 공천 심사 기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시민들이 갖지 않으면 뭐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격언도 있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굴러간다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고 예. 이걸 조직하는 게 필요하고 정당에서 또는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천심사를 독립해서 아예 법으로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하게끔 하면 지역위원장들이나 당에서 개입하지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그게 시민의 힘이 필요한 거죠. 당원으로 근데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원으로 공천 방식, 각 당의 공천 방식을 일률적으로 그 당에서 당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특히 정당이 3년 내지 5년 정도만 되면 바뀌잖아요. 또 이합지산 새로 정당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정당의 역사 자체가 엄청나게 낮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당헌으로 어떠한 공천 방식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 정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또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당의 그 내외부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전략 공천도 필요한 거고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아까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 시민들의 관심을 정당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참여 경선도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한 게 지금 현재의 당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개별로. 이것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의 지금의 정당 역사 속에서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 과장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오바마 후보 측이 선거 이제 운동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막 실어 날랐대요 투표소로. 예. 그걸 보도도 했대요. 오바마 측에서요. 네, 그런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안 됐답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교통편을 제공해 줬다고 해서 내가 오바마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게 그 나라의 국민의 뭐 수준이라고 하면 높낮이를 따지니까 그렇고 그 나라의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 났을걸요.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공천심사 제도가 필요한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그 후보들이 좀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공천이 돼서 우리 좀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많이 좀 발전시키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만도 한데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셔야 되는 거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투표장을 가라. 뭐 50몇% 정도 저번에 투표율이 나온 것 같은데 더 많은 투표율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정리해 주시죠. 싹쓸이 우려가 이제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것이 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훈풍이 불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어떤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이번에 좀 투표장에 가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욕해도 정당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뭐 사천 논란이나 공천 언급 문제나 줄 세우기 문제나 정당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잘못된 거 폐해를 고치려고 하면 정치하고 정당밖에 없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힘을 발휘할 때 그 사회는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당 정치 문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정당, 정치인, 정치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만은 안 기자님은 그 지방 정치 현장에도 꽤 어울릴 법한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좀 가졌는데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가까이 보면 더 두렵고 더 힘들 것 같고 고민이 많았었죠. 그래서 자기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던 얘기는 어쩔까 이렇게 좀 해봤다는 저울질을 해봤던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런 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탐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선거 또 공천 파열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그 시민 국민들이 그 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예를 들어 안하 무인격으로 공천을 해서 뭐 싹쓸이를 하든 어쨌든 꼭 다시 그 정의로운 체제로 막 바뀌는 게 이제 역사의 진보성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런 시행착오가 덜한 그런 세상이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시민들을 좀 더 즐겁게 하는 그런 그런 세상 그런 이제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얘기를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제가 요새 그 나의 아저씨라고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드라마까지 네, 거기에 박동훈 상무랑 이지은 사원이 있어요. 또 여직원들의 그 얘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착하고 인간적이고 능력 있고 또는 막 그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 기자님은 기자는 안 바쁘신가 봐. 왜요? 충청타임즈 사장님 드라마 하나 보고 있고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